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 좀 뭐 달라요? 뭐가 달라요? 딱 보면. 일단 그 유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 추리 능력? 네. 네. 이제 책을 보면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아이들이 읽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만화책은 아니고 만화책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유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TV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많이 없는 책일수록 아이들이 상상력을 쓰기 때문에 이제 상상력, 창의력, 독창성, 유추 능력, 뭐 문해력, 그러니까 이해력, 어떤 거에 대한 이해력, 맞아요. 어떤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딱 들었을 때 맞아요. 이거를 조합하는 능력, 맞아요. 이런 것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키워지거든요. 책을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많이 읽기 시작하면 이제 책에 속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기가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돼요. 그러면 다른 분야의 책을 던져줘도 그거를 후딱딱 읽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독서지도 해가지고 책을 이제 많이 읽었던 아이들은 일단 글을 쓸 때 아이들과 다른 글이 나와요. 예. 독창적인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논술 지도를 하다 보면 이게 요약글도 있고 설명하는 글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쓰거나 아니면 그 독창성을 요구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을 한번 제시해봐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써요. 그러려면 거기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창의성이 남달라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리더십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뭐 외향적인 아이든 내향적인 아이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조용한 리더십일 수도 있고 아주 사교적인 리더십일 수도 있고 아무튼 리더십이 그 안에서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이해력이 좋고 또 뭔가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끌고 가지 않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있어요? 탁월했던 아이. 여러 명 있어요. 예, 여러 명. 이제 책을 이제 엄마들이 그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끊임없이 저랑 상의하면서 그 아이를 이끌다 보면 나중에는 5, 6학년 됐는데 어른들이 읽는 이만한 걸 읽어요. 3, 400페이지. 5, 6학년이? 네. 와. 그런 것도 지금 어른들도 3, 400페이지 못 읽는 거예요. 어른들은 속도가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되게 빨리 배워요. 그래서 책 읽기를 꾸준하게 시키면 어른이 읽는 속도 한 4, 5배 돼요. 나중에 5, 6학년 되면. 되게 빨리 읽어요? 네. 오, 다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속독을 시작하면 이거 수박 겉핥기로 이거 읽는 거 아닌가 이거. 야, 너 똑바로 안 읽어? 다 제대로 읽었어? 이해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잘못된 생각이군요. 그림만 막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다 하는데 이해해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도 정독을 한번 한다고 다 기억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른들은 책을 보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죠. 책 한 장 넘긴 다음에 뭔 내용이었더라 이러죠 오히려. 그리고 뭔가 막 굉장히 열심히 읽어도 기억이 안 나. 까먹어요. 근데 그 까먹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하고 다르게 읽은 책을 또 읽어요. 읽은 책을 또 읽고 자기가 좀 흥미있게 읽었다 그러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일 안타까웠던 기억에 남는 애가 있다면 어떤 애? 예. 그 이제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식당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바쁘시고 아주 밤 늦게까지 아이들만 있는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거의 스마트폰 많이 하고 오락 많이 하고 방치가 됐구나. 예, 그런 아이들이어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상담할 시간도 거의 없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초등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 머리가 크니까 도저히 이제 수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생각하는 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오락이나 스마트폰, SNS 이런 거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논술 수업에는 흥미를 점점 잃어가더라고요. 그런 애는 또 가르치기도 힘들겠네요. 힘들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왜 영혼 없는 그런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저도 의욕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엄마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아이의 마음이 없는데 그렇죠. 이제 그 수업을 그렇지. 억지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부모님 심정이에요. 부모님도 또 그냥 맡겨만 놓고 싶은 거지. 맡겨만 놓고 그냥 보상 심리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면 낫겠지 하는데 아이들이 자발성이 없으면 와서 앉아 있어서 수업을 하지만 발전은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소용없어요. 그럼 이제 영상 보고 있는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들하고 상담을 먼저 하잖아요. 상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 상담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 그 얘기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들 중에는 이제 책 안 읽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얼마든지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쉬워지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거나 이제 이 정도 됐을 때는 정말 부모님이 먼저 스스로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어떻게 않으면, 바꿔요? 본인이 먼저 책을 봐?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를 삶으로 본인이 먼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 부모님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책 읽는 모습. 예, 그렇게 하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드라마 보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네,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만 말로만 책 읽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읽어요, 아이들은. 왜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의 뒷모습을 본다고 하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더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더 부정적이다고? 부작용이 더 크고 아이는 책을 더 싫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집에서부터 그냥 부모님들이 책 보는 습관부터가 제일 중요하다. 네, 정말 아이가 책 읽기를 원하시면은 TV를 치우셔야 되고 부모님하고 스마트폰. 아이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다 같이 가족이 저녁 먹고 각자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자 식탁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족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는 것을 네, 아이들은 잔소리는 의미 없다. 잔소리는 의미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좀 그냥 차라리 솔직한 게 나아. 나는 스마트폰이 좋으니 넌 책을 읽거라. 엄마는 이게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이런 점이 내가 살면서 참 아쉽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정직하게 접근하셔야지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